자, 그러면은 이어서 자,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면대칭 변환도 마찬가지로 요 이제 특정 기저로 만든 이제 행렬 표현을 자, 토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자,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특정 기저라고 한다면 이제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자, 원점이 이제 요 안에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특정 기저 3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자,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이 법선 벡터잖아요, 그죠? 요 법선 벡터를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기저로 선택을 하고, 자, 나머지 2개는 자, 이 평면 내에 있는 자, 임의의 2개의 벡터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벡터 2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W1, 자, 얘를 W2, 자, 벡터라고 한다면은 요 기저들을 모아놓은 자, 이제 형태, 자, N, W1, W2, 자, 요 집합이 이제 특정 기저, 자, 특정 기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자, 면대칭의 자, 행렬 표현을 한번 구해보면, 일단 N 같은 경우에, 이 법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을 토대로 자, 이제 대칭을 한번 해보면, 요 n이 이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n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면대칭을 해보면 t의 n이 자, 마이너스 n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요 3개의 벡터로 표현을 해주면은 결국엔 마이너스 1 n 플러스 0 곱하기 w1 플러스 0 곱하기 w2.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W1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칭을 시켜봤자 얘가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W1을 자, 보내면은 자, W1이 그대로 나온다. 자, 그래서 자, 요 형태는 0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W1 플러스 0 곱하기 W2니까 얘가 0, 1, 0.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W2도 마찬가지로 0, 0, 1.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형태가, 물론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이 기저의 순서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행들이 순서는 자, 바뀔 수 있는데, 자, 구조는 자, 요렇게 생겼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특정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고, R3에서는 자, 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이 지금 이제 1번 첫 번째 고유값이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 자, 나오고요. 자, 두 번째 특성 방정식은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람다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3개. 자, 이 지금 주대각선에 있는 원소 3개를 그냥 더해버리는 거니까 이제 1이 되고요. 자, 4번. 자, 행렬식은 3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고유값에 대한 고유공간 차원. 마찬가지로 얘도 대각화의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대칭 변환이 나와 있을 때, 자, 걔를 자, 요 행렬과 닮음인 행렬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대각화가 되더라. 대각화 관점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상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죠? 이게 자, 람다는 람다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 벡터, 자, 얘네 둘이 람다는 1에 대한 고유 벡터,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고유 벡터다. 자, 그래서 이제 고유 공간 차원은 람다가 이제 1일 때는 이제 고유 공간 차원이 자, 2가 되고요.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차원이 1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랭크. 자, 랭크 보니까 어때요? 자, 다 열마다 있으니까 랭크 3. 자, 널리티 0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특성 방정식은 자, 어차피 2번하고 똑같을 거야. 그죠? 얘랑 닮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자, 회전 변환은 그러니까 이제 R2 공간하고 R3 공간 이렇게 2가지를 일단은 배워야 돼요. 근데 R2 공간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R3 공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이제 그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 좀 어렵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자, 일단 한번 자, 회전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면,
근데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R2 공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 기저로 만든 저 행렬편을 만들고 싶은 거야. 회전 변환에. 그럼 회전 변환이니까 이제 각도가 얼마큼 회전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보통은 보통 기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10 벡터하고 01 벡터가 보통 기저야. 맞죠? 자, 그럼 이제 요 두 개의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회전을 했다기 때문에 자, 이 벡터가 크기는 보존을 한 채 회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회전을. 자, 그러면 10 벡터는 자, 만약에 이쪽으로 세타만큼 오른쪽으로, 자, 그러니까 위쪽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 라고 한다면 요 벡터가 되겠지. 그죠? 그럼 요 벡터의 이제 특성을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점의 크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점의 위치가. 자, 물론 이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조금 차이가 나게는 그려줘야 되지만, 요렇게 원 형태를 그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면 얘는 자, R2에서는 자, 회전 변환의 그러면 표준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10 넣었더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잖아. 그럼 얘네 두 개로 표현을 해주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열로 적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01 벡터도 이만큼 회전을 하는 거야. 자, 01 벡터도 자, 요 정도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그럼 이 점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 점의 위치가 돼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요렇게 연관을 지어주면은 얘가 뭐가 된다? 그 R2 공간에서 이제 이제 회전 변환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기저를 이동을 시켜서 이제 파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제 요 점의 좌표가 이게 1이니까 이렇게 사인 세타 써주면 이 길이가 x 좌표잖아. 코사인 세타가 요 길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외워줘야 됩니다. 이제는 자, 회전 변환 표준 기저 행렬 표현이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세타가 0보다 클 때에는 지금 선생님이 0보다 큰다는 얘기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세타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 세타 값이 양수야. 0보다 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만약에 6분의 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 세타가 6분의 파이라면은 위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특정 기저 두 개가 회전하는 각도로 얘를 구했잖아. 근데 이 세타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인 거야. 이쪽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세타가 0보다 클 때에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세타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시계 방향이다 라고 써 있거든요. 맨 첫 줄에.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세요. 알겠죠? 이건 지금 선생님이 세타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 즉 양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만약에 음의 방향일 때에는 이 세타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그냥 된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참고적인 부분은 이제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대칭 이제 사상에 이제 합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그냥 합성 변환은 우리가 합성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선대칭 변환 두 개를 합성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자, 행렬을 보고 자, 회전 변환 행렬인데 이 회전각의 크기를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회전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죠? 세타의 범위를, 세타 값을 구해달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 코사인 세타가 지금 자 2분의 1이면서 자 이제 그 사인 세타 값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거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자 이제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세타가 이제 3분의 파이에서 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야 딱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얘는 우함수 기함수니까. 그죠? 값이 똑같이 나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자 요거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8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위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요 의미의 벡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보내는 변환이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보내는 자 지금 변환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 변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P가 만약에 이제 변환일 때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R3 공간이 나오는데 이 R3 공간에서 회전 변환을 구할 때 사실 이게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 엄청 복잡해요. 이게 R3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특정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자, 좀 천천히 한번 해볼 텐데 그러니까 결국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R3에서도 똑같아요. 회전축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R3 공간에서 어떤 벡터를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 이 세타만큼 만약에 회전을 시킨다? 라고 한다면 이게 R3 공간이라면 회전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게 되는 축. 그러니까 그게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얘네들이 서로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이제 축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 회전축. 그래서 얘를 자 회전축이에요. 회전축. 그러니까 회전축이 있으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린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이게 좀 쉽게 좀 그림으로 조금 좀 표현을 해주면 좀 쉽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런 얘기겠죠? 자 얘가 회전축이면은 자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같은 평면 안에 있겠죠? 회전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세타만큼 회전을 한다. 세타만큼 회전을 한다. 그럼 x이다. 얘는 px. 자, 이런 관계를 이제 이제 R3에서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정 기저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뭘 할 거냐면 이 두 개 벡터가 들어있는 평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있을 건데 여기서 일단은 이 회전축을 W 벡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기저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두 개의 기저를. 근데 그 기저를 찾을 때 기저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기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얘가 오른손이잖아. 이 엄지 방향이 이 W 방향이고 이렇게 감싸는 방향 있죠. 이 감싸는 방향.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축을 이룰 건데 어떻게 축을 이루냐면 자 요렇게 벡터 두 개를 선택할 거거든요. V1, V2 이렇게 수직으로 이거를 순서에 맞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W를 지금 엄지로 이렇게 뒀다면은 이렇게 지금 네 개 손가락으로 만나는 게 얘가 먼저 만나잖아. 좌표축이 얘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얘가 만나잖아요. 그죠? 그 순서를 V1, V2 이렇게 순서로 둬야 돼. 이거는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좌표축을 설정을 할 때 90 이제 이렇게 수직인 좌표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교 좌표를 지금 직교 성분의 이제 벡터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순서가 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네 개의 왼쪽 손가락이 먼저 만나는 부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설정을 해야 안 틀려. 이제 회전 변환 자체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특정 기저를 W, V1, V2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앞서서 쓰면 안 돼. 알겠죠? 그 규칙만 딱 지켜주면 돼. 그러면 안 틀리거든요. 그 규칙을 못 지키면 이게 문제가 틀려. 이게 답이 다르게 나와. 알겠죠? 이 두 개의 벡터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회전 변환 그 공식을 쓸 때 조금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어쨌든 그 이제 필수 예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어쨌든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회전축이기 때문에 얘는 회전축이잖아. 그럼 얘를 어쨌든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회전이 돼야 안 돼요. 수직이니까. 얘는 회전축인데 이 회전축이 회전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내면 그대로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t가 만약에 이제 회전 변환이라고 한다면 w 벡터를 보냈을 때 얘가 그냥 w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w 플러스 0 곱하기 v1 플러스 0 곱하기 v2가 되니까 행렬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1, 0, 0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v1, v2가 자 회전 변환이잖아요. 그럼 얘가 v1을 보세요. 자, v1을 회전을 시키면 얘네가 마치 x축, y축, 얘가 z축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v1이 지금 뭐예요? x축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얼마만큼 하겠죠. 그죠? 그럼 회전을 얼마만큼 하면은 그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tv1은 자 이게 코사인 세타 v1 더하기 사인 세타 v2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w는 사실 필요 없고 w는 전혀 관련이 없고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특정 기저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게 숨겨져 있는 게 t1령 같은 경우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 그랬죠. 그죠? 1령 집어넣으면 우리 R2에서.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의 1,0 더하기 사인 세타의 0,1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기저야. 이제 그 1,0, 0,1이 그 이제 R2의 표준 기저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쟤도 표현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이만큼 이 V1이 지금 기저인데 요렇게 이제 회전을 할 텐데 V1을 이렇게 T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회전한 얘가 나올 텐데 이거의 점의 위치가 V1의 관점에선 코사인 세타, V2 관점에선 사인 세타만큼 움직였으니까 얘의 점의 위치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0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알겠죠? 그럼 V2는 TV2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잖아. 얘도 이쪽으로 회전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얘로 표현해주면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얘가 그 R2 공간에 나왔던 요 있죠? 회전 변환. 그게 여기에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R3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 기저 선택을 할 때 W, V1, V2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면 이제 그 회전 변환 형태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뭐 크게 조금 한번 접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V1 벡터를 만약에 요만큼 회전을 시켰다 세타만큼 회전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V1, V2가 크기가 일자리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쨌든 이 크기가 지금 이제 일자리일 거니까 V1 방향으로 지금 정사형시키는 건 똑같은 거니까 요 점의 위치가 이제 코사인 세타 이제 V1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V2 관점으로 사용을 시키는 거니까 이 사인 세타 V2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크기가 되겠죠. 크기가 그죠? 네, 크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 형태를 보면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게 걔가 이제 그 회전축이 이제 있을 때 회전축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돌아간 회전 변환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필수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해볼 건데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필수 예제 문제는 아래 축을 기준으로 하는 회전 변환의 행렬표는 구해달래요. 자, 그럼 여기서 X축이잖아.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자, X축, 자, Y축, Z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X축 방향이야.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수직인 기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오른손 법칙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오른손, 얘가 지금 수직이니까 얘가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은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Y, Z 순으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도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얘는 X 방향의 벡터가 지금 100 벡터고요. 자, Y는 010, Z는 001. 요렇게 두자는 얘기인 거야. 지금 순서를. 그러니까 순서를 지금 이제 둘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요 마이너스 축도 있잖아요. 음수도 있잖아요. 이 좌표 평면은.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Z부터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부분을 만나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Z 먼저 써버리면은 X를 뭘 써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부분을 써줘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좌표축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요 지금 쓰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이제 이 두 번째가 지금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만날 때 양의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X축이면 이게 Y축 양의 부분, Z축 양의 부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을 쓸 때 이 네 개 만나는 점이 양의 X축, 양의 Z축을 이렇게 만나도록. 그러니까 양 부분이 되도록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야. 좌표축을 써줄 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순서가 얘가 지금 100이면 여기가 지금 010이고요. 얘가 지금 001이거든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줄 때에는 이거의 좌표를 줄 거야. 이건 줄 거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올 때에는 우리가 X축 하면 100, Y축 하면 010, Z축 하면 001을 줄 거기 때문에 001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만나는 게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서 만나는 이 순서. 그러니까 Y 만난 다음에 Z를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 YZ 순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가 이게 회전축이 되는 거고요. 회전축. 자,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회전축 되고 얘네들이 이제 변환축이 되는 거야. 회전 변환축.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행렬편을 이제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X축 기준으로 만드니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은 자, 회전축은 그냥 10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0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YZ잖아요. YZ. 그죠? 그러면 Y를 집어넣었을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큼 변할 거야. 그죠? 그거를 여기에 그대로 써주면 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얘도 자, 이제 그 Z 성분이니까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렇게 써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 지금 회전축을 기준으로 자, 지금 010, 001은 자,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당연히 얘는 지금 회전축 이제 지금 축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보통 기저로 만든 행렬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때? 두 개가 똑같지. 근데 얘는 특정 기저로 만든 거고 얘는 표준 기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행렬을 그냥 내가 만약에 어떤 원소의 회전하는 거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기다 곱해줘 버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얘는 특정 기저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Y축을 보세요. 자, Y축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자, Y축이 얘죠.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 법칙을 확인을 했을 때 이 만나는 부분이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양의 X축, 양의 Z축을 지금 축으로 써야 되는데 이 오른손 법칙 쓰면 어때? 얘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Z부터 만나야 돼.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순서가 ZX야. ZX.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자, 순서로 써준다면은 자, 010, 자,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100으로 써줘야지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이 순서가 오른손 법칙으로.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예, 요 순서로 써줘야 된다. 근데 이거의 표현을 한번 봐보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Z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001이니까 001을 이제 표현을 좀 해주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Z 지금 어쨌든 얘는 자 회전축인 거고, 결국에는 얘는 그냥 회전축인 거고, 결국에 돌아가는 애는 얘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을 조금 하긴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게 회전축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이제 회전되는 대상이라면은 결국엔 축 하나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그냥 회전을 시키는 거니까 2차원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회전축을 고정을 시키면. 다만 이게 순서가 ZX 순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곱해주면은, 자 ZX는 자 2차원으로 따지면 이게 회전한 결과라고 하면은,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회전 변환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Z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죠? 어차피 Y는 회전축이니까 ZX만 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코사인 세타 Z 마이너스 사인 세타 X, 자 이게 Z 프라임이고요. 자 X 프라임은 사인 세타 Z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X가 돼요. 이렇게 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순서가 Y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010은 그대로 들어가요.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얘네들은 00일 거고, 자 이제 여기다가 XZ를 지금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XZ를 이제 채워 넣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X, Y, Z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자 순서대로 채워 넣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게 순서대로 채워 넣을 때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냐면, 어쨌든 이게 회전 변환이니까 X, Y, Z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X 성분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곱했을 때.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쪽이 지금 자 사인 세타 보면은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자 코사인 세타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Z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여기로 들어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Z 성분이 요렇게 곱했을 때 Z 성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얘가 뭐냐면 지금 Y축을 축으로 하는 회전 변환식인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자 부호가 달라.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죠? 얘는 뭐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야. 이게 왜 이게 부호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순서가 원래는 자 Y를 기준으로 했으면은 이게 XZ가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이게 X의 양의 방향이 Z보다 더 뒤쪽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때 오른손 법칙에 하면 ZX 순으로 써줘야 되니까, 이게 얘를 먼저 써주고 얘를 그 다음에 써주다 보니까 이게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만 조금 특징적으로 조금 이제 외워줘야 됩니다. 따로 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Z축을 기준으로 이제 해보면, 자 Z축을 기준으로 해보세요. 자 어때? 오른손 법칙 써보면 자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0, 010으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니까 X, Y 순서대로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 Z를 써주면은 자 기저 순서가 001, 자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010 요 순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야. 얘는 순서대로 지금 X, Y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001은 자 맨 마지막에 00 이제 00, 100 자 요렇게 이제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근데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얘가 지금 Z축이다 보니까 얘네 둘의 순서만 안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변환의 순서만 안 바뀌면 돼.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 회전하는 변환의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거 두 개는 사실 이만큼하고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는데,
얘네 둘의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얘를 만약에 뒤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만약에 세 번째로 둔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 번째가 00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XY가 얘잖아요. 그럼 100하고 010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00 써주고 코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렇게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 회전 변환으로.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뭐 설명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어쨌든 이 회전 변환하는 게 그 대칭축, 그러니까 회전축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개를 그러니까 2차원의 회전처럼 생각을 해서 자 써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 y축은 이제 이 부호가 바뀌는 이유가 이 XZ 순서가 바뀌게 되면서 이 부호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만 따로 제대로 외워주고 나머지는 그냥 자 요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회전, 얘가 그 회전축 이렇게 외워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서 자 회전축과 회전각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 문제 딱 요 형태 행렬을 보고 자 이 문제는 어쨌든 그 표준기저로 만든 행렬이에요. 지금 표준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얘기야. 이 세 개 중에 자 하나다 지금 알겠죠? 네, 한번 보여보세요. 여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풀면서 좀 감을 잡을 거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그 개별적으로 요거는 봐줄 거니까 자 문제 보세요. 자 이거 잠깐 설명하고 어차피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100 자 0 0 0 1 마이너스 0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이제 풀 때 아 얘 자 일단은 단위 행렬 그러니까 요 지금 1 형태를 봐보면 얘가 딱 보니까 어때? 회전축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X축이잖아, X축. X축에 있는 그 이제 성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얘가 지금 여기 100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X축을 기준으로
YZ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YZ 평면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였잖아. 공식. 그죠? 아까 그 나온 식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큼 회전하는 거예요? 지금 YZ 그 평면에서 세타가 2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자, X축이 지금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YZ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여기에 있는 원소를 자 회전을 시키면 이게 90도만큼 회전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얘가 지금 X라면은 얘가 이제 뭐 AX가 되겠죠. 그러니까 90도만큼 회전을 시키는 상황이라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상황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회전축이 자 X축이구나. 자 그다음 회전각은 이제 2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그 밖에 이제 변환 중에서 이제 y는 x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 대칭 변환의 행렬 표현을 잘 보세요. 자 0, 1, 1, 0. 그러니까 x하고 y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 0, 1, 1, 0 형태의 변환이고 마이너스 x는 거기다가 마이너스 취해준 거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y는 x 대칭 변환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변환 이 두 가지까지 자 파악을 해주면 되고요. 자 정리를 봐보면 자 점대칭, 면대칭, 선대칭까지는 대칭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대각화가 사실 직교대각화가 가능한 대칭이 이제 점대칭, 면대칭, 선대칭이다. 무슨 말인지 되죠? 대칭 행렬이니까. 회전 변환하고 회전 대칭은 아니에요. 회전 변환은 대칭 행렬이 아니고요. 회전 대칭도 대칭 행렬이 아니다. 자,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하고 1 이 두 가지만 있다. 점대칭, 면대칭, 선대칭 자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고유값에 해당하는 게 점대칭은 마이너스 1이 3개가 나오고 그 대서중복도가 지금 3이니까 면대칭은 1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선대칭은 마이너스 1이 2개 나온다. 그죠? 회전 변환은 고유값이 1만 나와요. 그래서 회전 대칭은 회전 변환에다가 점대칭을 한 건데 이제 회전 대칭은 어쨌든 회전 변환에 이제 점대칭까지 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회전 대칭은 안 나오고요. 지금 점대칭, 면대칭, 선대칭, 회전 변환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5,6을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을 한다. 자, 그럼 2차원에서 지금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그거를 순서대로 행렬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결국에 외워야 되는 거는 변환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죠? 점대칭, 선대칭, 면대칭, 회전 변환의 생김새. 그죠? R2, R3 회전 변환 생김새. 자, 그거를 토대로 문제 푸는 거야. 지금 Y는 X 대칭 변환, Y는 마이너스 X 대칭 변환까지.
그러니까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회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값. 어떤 벡터를 그 회전을 통해서 시켰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값. 걔네들을 편하게 구하기 위한 어떤 각각 함수잖아. 그죠? 그럼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게 5,6인데, 자, 이거를 지금 45도 회전을 해야 된대. 45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 얘를 어떤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행렬로 쓰자는 얘기야. 배웠잖아, 앞에. 자, R2에서 회전 변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죠? 그럼 얘가 코사인 45도. 이거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사인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얘가 회전 변환인 거야, 지금. 45도 회전. 그치? 그럼 그거를 5,6에다가 5,6을 여기다가 이제 곱해가지고 5,6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결과값이 이제 회전한 결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계산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컴마. 자,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5니까 루트 2분의 지금 1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게 회전 변환을 한 거야, 지금. (120, 25, 30)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달래요? 지금 뭐 해달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래.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행렬 표현이 뭐야? 대칭 이동이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죠? 그죠? 이거를 그대로 이 행렬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하는 거는 쉬워. 이게 한번 이해하면 이렇게 계산해 달라. 그럼 결과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주면 얘가 최종 답이 되는 거지. 그죠? 유리화 시켜주면. 알겠죠? 그러니까 적용만 잘해주면 돼. 적용만 잘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자, 오늘 한 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그 행렬의 형태가 자, 표준기저 형태냐 표준기저 형태가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바로 써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써먹을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지금 다 뭐예요? 얘네들은 표준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인 거야. 그래서 바로 5,6을 적용을 시켜서 나왔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왜니까 표준기저 1001로 만든 행렬 표현이다 보니까 바로 그냥 적용해서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게 지금 보니까 자, 몇 개가 있냐면요. 좀 정리를 좀 시켜보면은 일단 정사형부터 보면은 자, 정사형에서 자, 이제 표준기저.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기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소를 그냥 대입만 해주면은 값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결과값이. 그럼 정사형에서 표준기저로 만든 게 뭐 있어요? WWT하고 자, 그 다음에 I-NNT 요렇게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정사형에서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이거? 자, 크기가 이제 벗어나면은 요것도 있었죠.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정사형과 관련된 표준기저 형태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구하기만 한 다음에 그 원소를 여기다가 그냥 행렬 곱만 해주면 바로 그 결과값이 나오는 애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운 애들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배운 거 이제 보면 자, 이제 점대칭하고 자, 그 다음에 선대칭, 면대칭, 자, 이제 회전변화 이렇게 지금 배운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표준 기저로 만든 거, 자, 확인을 좀 해볼게. 자, 표준 기저. 자, 요거 이제 뭐 정리하는 거니까. 자, 표준 기저로 만든 애들만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다가.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바로 적용시키면 되는 애들인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봐보면은, 자, 이제 형태가, 이제 요거 뒤에 있는 거죠? 어디 갔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i에 플러스 EWWT. 자, 요게, 자, 이제 그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었어. 그죠? 근데 이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나온 애들이 이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0, 0, 0, 0. 얘는 뭐예요? 특정 기저로 만든 애잖아. 그죠? 여기서 정사형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저로 만든 거는 1, 1, 1, 0. 자, 이게 특정 기저였어. 그러면 이 특정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은 이 행렬의 곱을 여기다가 어떤 원소를 곱할 때 이 특정 기저로 표현한 개수들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곱해주면 안 돼. 이 차이를 뭔지 알겠어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3,4,3이 있었다. 만약에 3차원에? 그러면 이 표준 기저로 만든 애들은 그냥 이 3,4,3을 여기다가 그냥 행렬의 곱만 해주면 바로 결과값이 나와. 이 정사형 된 거, 점대칭 된 거, 선대칭 된 거, 면대칭 된 게 다 나와.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 특정 기저로 만든 얘네들은 3, 4, 3을 여기다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 이거는 지금 뭘로 표현된 거야? 표준 기저로 표현된 애들이란 말이야. 1, 0, 0, 4, 0, 1, 0, 자, 플러스 3, 0, 0, 1. 이렇게 표준 기저들로 표현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다가 바로 그냥 3, 4, 3을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만약에 곱하고 싶으면 얘를 특정 기저로 표현한 개수들을 여기다 곱한 다음에 다시 그 나온 결과값을 다시 풀어줘야 돼. 그게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이었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특정 기저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행렬의 형태가 굉장히 쉽잖아. 이 생긴 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쓰는 용도지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서 그 정사형된 결과값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용도가 아니란 얘기인 거야. 이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것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을 우리가 실제 계산에서는 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딴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게 자, i-ENNT.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기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면 돼. 바로 계산해서 그 원소를 집어 넣으면 선대칭이 그냥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바뀌었네. 자, 이게 점대칭이 아니라 이게 선대칭, 면대칭. 자, 점대칭도 점대칭을 일로 갈게요. 네, 점대칭은 이제 마이너스 i. 요게 점대칭. 그죠? 요렇게. 그래서 선대칭, 자, 면대칭은 자, 특정 기저로 만든 애가 뭐였다? 1, 1, 마이너스 1, 0, 0, 0, 0, 0, 0. 이게 특정 기저로 만든 거. 구조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좋다. 얘네 둘이. 그러니까 구조를 분석하는 용도야. 그러니까. 자, 그다음 점대칭은 자, 얘는 그냥 이제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특정 기저로 쓸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이게 그냥 마이너스 i니까. 그죠? 얘는 특정 기저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뭐 분석할 게 없잖아. 얘는. 그죠? 분석할 게 없으니까. 자, 회전 변화는 자, R2에서는 R2까지는 자, 표준 기저 행렬 표현으로 코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써주면 돼. R3에서. R2에서는 자, R3에서도 자, 어떤 기저에서만 쓸 수 있냐면 100, 010, 001 기저로 만들 때, 이 세 개의 기저로 만들 때 R3에서도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특정 기저, 행렬 표현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1, 00, 00, 코사인 세타, 이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제 코사인 세타. 이게 X축을 기준으로 만든 행렬 표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생님이 아까 한 것도 얘네들을 지금 얘를 회전축으로 만들고 얘네들이 이제 회전 이제 축이고 얘네 둘이 이제 그 회전되는 용도로 이제 이 세 개의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 요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회전 변환인데
자, 꼭 이 축이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축이 이렇게 회전축을 111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회전 변환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인 거야? 얘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 거야. X축을 회전축으로 만들었을 때, Y축을 회전축으로 만들었을 때, Z축을 회전축으로 만들었을 때 용도가 지금 세 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회전축이 얘네들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못 써.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전축이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회전축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111이다. 자, 그러면 이거 세 개 그냥 다 못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전축으로 만든 이제 회전 변화는 그냥 어려워. 외울 수가 없어. 엄청 복잡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쓰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축을 기준으로 만드는 회전 변화는 사실상 문제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몰라도 되고요. 이 특정 세 개, 회전축이 X축인 경우, Y축인 경우, Z축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제 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여기서 이제 바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0, 0, 사인 세타 0, 코사인 세타, Y축. 자, Z축을 회전축으로 할 때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에다가 0, 0, 0, 0, 1. 이게 이제 회전축이 X축, Y축, Z축일 때 쓰는 이제 표준 기준 행렬 표현들이야. 알겠죠? 요거는 그냥 R2에서 쓰는 일반적인 회전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회전 변화 구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자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배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뒤쪽에 이제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 결국 문제들은 얘네들을 활용을 잘 하면 되는 거고요. 구조를 분석할 때는 이 특정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을 잘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요 선대칭, 정사형, 자 그 다음에 이 면대칭 얘네들까지는 형태가 이 얘네들을 구해 보면은 대칭 행렬 형태가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심화 문제 자 한번 풀어볼 건데 이제 심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 볼게요. 이제 하나씩.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회전축을 기준으로 나오는 회전 변환이 여태까지 그 편입 시험 중에서 딱 한 문제 나왔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것도 딱 한 번 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거를 외우기도 힘들고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특정 기저 행렬 표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111 벡터로 만드는 회전 변환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뭐 3, 4, 3을 곱했을 때 나오는 이거를 회전 변환을 시켰을 때 나오는 그 회전 변환 그 결과값이 뭐냐, 이게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이제 풀었을 때 풀이가 자 이거를 외워서 푼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통 풀이를 했었냐면 얘를 특정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저라면 얘를 회전축, 그 다음에 이거랑 수직인 그 이제 기저, 이거 세 개를 만들어서 얘를 이 세 개의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행렬 곱을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얘네 세 개로 표현해주면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풀었었는데 사실상 한 번 나왔기 때문에 20년도인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정말 어려워졌을 때 한 번 딱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냈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앙대에서인가 한번 나왔었는데, 한양대인가 중앙대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몰라도 돼요. 요거는 이 풀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쓰는 것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둘 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풀지 말라고 낸 문제 유형이고,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근데 어쨌든 여기는 활용을 해야 돼. 지금 쓴 부분까지는 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 자, 행렬 A가 자 표준 기저에 관한 회전 행렬이래요. 자, 그러니까 100, 010, 001로 지금 만든 회전 행렬이라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회전축이 뭔지 몰라. 회전축이 X축, Y축, Z축은 아닌데 회전축이 어떤 축이 있는데 대신 그 결과를 표준 기저로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준 거야, 지금 문제에서. 얘를 준 거야, 얘를 준 거야, 지금. 일반적인 회전 변환을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을 준 거야, 지금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근데 얘를 준 거야, 얘를.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건 엄청 어려운데 얘를 주면 할 얘기가 이제 많은 거야. 요거 줬으니까 이제 요걸로 이제 분석을 해보자. 왜냐면 이게 지금 표준 기저로 준 거니까. 자, 근데 자 거기서 자 이제 뭘 구해줘야 되냐면 회전축 벡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인 벡터 구해주고 회전각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회전축은 사실 특성방정식하고 관련이 있어. 자, 왜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 특성방정식에서 고유값이 1이네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회전축 벡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행렬 A가 지금 회전 변환인데, 일반적인 회전 변환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회전축은 여기다가 행렬 곱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나와야 돼.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X가 회전축 벡터라면은 얘를 여기다 곱하면 그대로 나와야 돼. 그렇잖아, 회전축이니까.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AX가 X란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고유값이 지금 뭐야? 1인 고유 벡터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특성방정식을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얘가 지금 회전 변환인데 회전축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고유 벡터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누구에 대한? 람다는 1에 대한. 왜냐면 회전축 벡터는 행렬 A에다가 행렬 곱을 해주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AX는 X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특성방정식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구해보세요. 자, 특성방정식.
1번, 2번 한번 구해보세요. 자, 특성만점수 구했으면은, 자, 회전축 벡터 한번 구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유값 1에 대한 고유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전축은. 회전축은 회전을 시켰을 때 변하면 안 되잖아. 그죠? 쭉 한번 문제 읽어보면서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 시키는 대로.